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뉴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도덕성이나 경쟁력이나 의정활동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오기를 당에서 간곡하게 요청이 있어서 세종시에 갑자기 지난번에 와서 출마를 했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세종시를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불모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도 우리가 배출하고 시의회도 15명 중에서 9명을 우리 당 소속이 차지할 정도로 비로소 세종시 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1차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세종시를 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종시를 버릴 수 없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를 위해서 또 세종시는 정권이 교체돼야만이 진정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데도 현 정부 하에서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에 정권을 교체해서 원래 취지에 맞춰서 세종시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를 지키고 완성해 나가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춘희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이춘희 시장한테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이번 선거에 관여치 말고 시정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탈당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당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의 정략적인 판단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모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질문에 답하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질문입니다. 어쨌든 살짝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후보를 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원인을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탈산에서 불출마 자체가 수사의 야권 분열을 어떤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 분열을 촉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지역에서 부당한 공천을 거부한다는 것이지 야권 분열을 촉구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정무적 판단의 관계는 함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함의는 제가 이제 친노 쪽에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건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만든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쳐낸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세종 시민들에 대해서 그건 아주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당은 추가로 질문을 하면서 네. 공화당에서 세종시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당이니까 후보를 낼 수는 있겠죠. 낼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분위기는 공천도 잘못했는데 또 이제 맞으면 이해찬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저격 공천을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공분을 시민들로부터 아마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런 문재인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도 제가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비대위원
비대위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원체 완강해서 안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가 예전에 악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친노 세력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실 텐데 왜 그럼 사전에 그분이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안 다루시는지. 이렇게까지 부당하게 맞으면 잘못된 공천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안 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되는,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할 적에는 당을 구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선의로 믿었던 관계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공천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던 거죠.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옛날 88년 선거 때 저한테 패배한 걸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의를 믿었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당내 좌장으로서 보시기에 김종인 대표에게 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십니까? 예, 저에 관해서는 그래요. 저에 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얼마 전에 상임 고문하고 같이 오찬도 했고 또 개성공단 폐쇄할 때 그때도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때만 해도 이 공천 배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건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그때 저보고 어려운 지역에서 꼭 출마해서 당선돼서 오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올려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적인 판단을 공천 탈락의 이유로 들이댄 것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제가 이제 제 위상이 맞으면 친노 세력 중에서 제일 선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당내의 친노 세력의 어떤 표현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친노 세력을 척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두 기둥을 가지고 쭉 당을 이렇게 집권도 하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두 기둥을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렇게 척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건 명분도 없고 정당성이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떤 컷오프라는 경쟁을 통해서 총선 승리라는 어떤 전략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김종인 대표의 행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총선 승리를 향한 행보가 평가는 어떻게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보시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중에 이제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세종시가 사자 구도가 될 텐데 이 사자 구도로 세종 총선을 치렀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전망 가지고 저는 정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최종적인 선택은 세종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저는 세종 시민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 이렇게까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60년 전통이 있는 전통 야당인데요. 사실 핵심 축이 뭐냐고 얘기할 때 정치평론가들은 대개 호남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을 꼽습니다. 사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번에 컷오프 대상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상징인 민주화 운동 세력을 거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꼭 민주화 운동 세력을 거세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학생 운동권들의 좀 거친 그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문제점을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에 온 지가 벌써 거진 30년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사전에 통화를 하셨다. 예, 그 전날했습니다. 전날했더니 자기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당한 공천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사업 후에도 연락을 하셨습니까? 사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 나누셨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비대위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데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원들한테.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한테. 이번에 세종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많이 그동안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으니까 여기서 당선이 되신다면은 향후 복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많지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을 벌이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하고 제가 평생을 함께했던 당이기 때문에 당을 벌이는 건 아니고 김종인 대표의 저런 정략적인 결정 그걸 제가 용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거 후의 문제는 그때가 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고 당이 정상화 생각하시기에 정상화가 된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김종인 대표가 선거 전에 물러난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판단할 거지.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와 사전에 좀 논의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다니까요. 아니 저도 컷오프 될 때는 컷오프 돼서 제가 그만두는 건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 컷오프 이제 통과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낌새가 이제 이상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제 배제 대상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 논의하거나 그럴 계제는 없었습니다. 어제 미리 배포하신 회견문을 보면 이번 그 컷오프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뒷문단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모두는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직접 이번 회견문을 어떤 심경으로 써내려 가셨는지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큰 의미를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이제 회견문 보셨겠지만 그 심정 그대로 쓴 겁니다. 심정 그대로 쓴 거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무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불의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사무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는 불단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시간 당원들은 당연히 이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당원들은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시장님한테는 잘못하면은 시정에
맞으면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탈당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에 그 친박 연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컷오프 대신 정청래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무소속 친노 연대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정청래 의원 컷오프도 저는 아주 부당한 결정이죠.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에 당에서 한 역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다른 최고위원들 간에 생긴 말하자면 약간의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컷오프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을 다 컷오프를 시켜야죠.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당을 막 그렇게 흔들어했던 이런 사람들이 더 큰 해당 행위를 한 것이지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큰 해당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 결정,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부당한 자의적인 결정이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슨 연대를 만들거나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게 시간도 없고 저 본인이 또 그럴 생각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중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컷오프 외에 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건 그런 얘기 드리려면 막 이 범위가 완전 넓어지니까 제 신상에 관련된 문제로 답변을 드릴게요. 작년 9월에 당시 혁신위였던 최인호 혁신위원이 있습니다. 최인호 혁신위원이 많은 후배들 10명의 당선을 위해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 물러나 주시면 어떻겠냐라며 불출마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고 지금 이 결과와 연동지어서 볼 때 당시에 그런 지적은 좀 어떤 차원이었던 걸로 해석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위원장의 그런 그 마음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산 지역 같은 데서 이제 그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심정이기 때문에 그 당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한두 사람이 용태를 해서 무슨 누구한테 감동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당이라고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종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세종시를 살리겠다고 와가지고 그 금방 여기 또 그만둔다고 하면 세종시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저를 탈락을 시키려면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으로 좀 교체하면 어떻겠냐고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그 상의를 받아주겠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일체 없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 공천을 하려면은 저도 옛날에 제가 직접 공천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공천에 제일 많이 관여해본 사람입니다. 그 공천을 탈락시키려면 본인을 불러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갑자기 막 뒤에서 뭐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탈락한 사람도 명분이 생기고 또 나중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96년부터 그 쭉 공천을 주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이제 쭉 공천을 관리를 했던 사람이라서 공천을 실무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이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지난번 그 면접하실 때도 그 면접위원들이 좀 심한 질문도 하셨고 또 최근에 김정인 대표도 그 위원님 공천 문제에 관해서 생각할 게 많다 그런 예시를 하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용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면접할 적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여기 있는 두 분하고 같이 셋이서 면접을 했는데 저한테는 별 질문이 없다시피 했고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면접 때 분위기로 봐서는 뭐 아주 호의적인 분위기였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번 공천 때문에 야권이 그나마 유리했던 선거구 10석 정도가 날아간 것 같다라는 분석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인데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하는데요. 전략가시기도 하니까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 수도권 선거를 제가 많이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수도권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안 하고서는 그 낙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제 지난번에도 5% 이내로 낙선한 사람들이 30몇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선 연대를 안 하고서 당선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낙선을 안 했는데 그런 경우는 참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이 연대를 안 하면 매우 어려운 선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야당이 여러 개로 이제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를 저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탈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선거에는 아주 악재로 작용을 하죠. 새누리당 200석, 180석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김종인 대표는 한 108석 정도 하게 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오늘은 저 신상에 관한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따로 이제 그런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표님한테 서운하신 점도 없어요? 뭐 정치를 제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 지금 정치를 제가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28년째인데요. 그리고 정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서운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 여러 가지로 비대위원들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2번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김종인 대표가 원체 고집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비대위원들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해찬 총리 말씀을 좀 들어보면 김종인 대표가 절차적으로도 뭔가 좀 제대로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도 뭔가 좀 잘 그 소통이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 리더십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판도 지금 제기되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가 이제 뭐 코앞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체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치를 수밖에 없죠. 결과가 좋고 나쁜 건 이제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결과가 좋으면은 아주 좋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나쁘면 뭐 도리 없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현재로서는 뭐 새로운 진영을 이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과 지금 정청래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지금 무당층 또는 중도층을 좀 수용하기 위한 포석 같은데 일각에서 또 집토끼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소개산이 어떻게 될 건지. 뭐 그건 거기까지 저는 그렇게 미세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정치를 많이 오래 해보고 공천을 해보면은 가장 객관적으로 할 때가 결과가 제일 좋아요. 보면은 여러 번 해봤는데 가령 96년 선거가 굉장히 결과가 나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명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정계 복귀하면서 치른 선거였기 때문에 80석인가 그때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제일 좋은 성과를 얻었던 건 17대 열린우리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천을 객관적으로 할 때가 결과가 좋습니다. 이번 공천은 그럼 객관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상당부는 그래요 지금. 상당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면은 사천이 많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기준을 처음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의원들이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후보들이. 근데 나중에 갑자기 기준이 막 없어지고 변하고 막 그러든 그렇게 되면은 공당의 맞으면 공당을 운영하는 원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공천은 성공을 못 합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었는데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런 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예.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에 좀 반발하는 세력화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당내는 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원들이 왜냐면 전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자중자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자, 그 정도 하죠. 이제 충분히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그 오마이 TV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대표님에도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어요. 그래도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한 말씀 좀.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해찬 전 대표, 전 총리께서 방금 기자회견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적으로는 이번 공천 상당히 부당하게 진행이 됐다. 사천이 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공천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공천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기도 한 이 세종시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본인의 임무이다. 첫 번째 과제다. 이런 것도 강조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선거가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일단 우선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 이것이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따라서 이것은 김종인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본인의 어떤 심경 토로에 가까운 얘기를 오늘 상당히 많이 한 편인데요. 이 밖에 야권연대나 또 이번 총선의 비전과 전망 그리고 김종인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헛헛해하고 또 이번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인 핵심적인 지지자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함께 지켜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팟짱 현장 생중계 지금 세종시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